of what it means to now be one. Nothing could ever keep apart.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라고 말할 때가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닌 만큼 신기한 경험을 할 때 혹은 몽환적인 현상 등의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미얀마 바간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신비로워서 사람이 사는 곳 같지가 않고 지상의 세계가 아닌 것만 같았어요. 도시 전체가 1000년 전 과거형입니다. 2014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강렬하고도 그 신비했던 느낌은 2023년 다시 찾았을 때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같은 곳을 걸었고 숙소도 동일한 곳을 이용했음에도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새롭기만 했어요. 그 사이 바라던 대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거두게 되니 다시 보는 바간이 한결 대견하고 뿌듯해 보입니다. 미얀마 중부의 도시 바간은 미얀마 불교의 중심인 파고다의 도시입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왓,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의 하나인데요. 미얀마 중부 건조지대의 에와야디강 동안에 위치합니다. 수도인 양곤에서 북쪽으로 491km, 2대 도시인 만달레이에서는 남서쪽으로 140km 거리에 있습니다. 11세기 중엽 아누라타 왕에 의해 미얀마를 최초로 통일한 버마족 왕조는 1044년부터 250여 년간 바간을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1993년 미얀마의 유적관리국 조사에 따르면 바간에는 524개의 탑과 911개의 사원, 416개의 수도원, 892곳의 벽돌 무더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에 미루어 볼 때 바간 왕조 시절에는 적어도 4,446개 이상의 사원과 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작은 탑과 사원을 모두 합해서 총 3,122개의 유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2, 13세기의 바간은 신앙적, 학문적으로 세계적인 불교 연구의 중심지였으며 인도, 스리랑카, 타이, 크메르 등으로부터 많은 승려와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은 몽골의 쿠빌라이 칸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면서 1287년 몽골의 침입을 받아 멸망해 도시는 쇠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불교 연구의 성지로서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의 빠야는 일반인들이 예불을 드리거나 종교 행사가 있을 때 이용하는 사원입니다. 반면에 승려들이 거주하는 장소는 빠야가 아니고 짜웅이라고 부르는 수도원입니다. 미얀마 사원의 핵심은 중앙탑으로 성스러운 물건이 안치된 중앙의 탑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명상소나 전시실 등의 부속 건물들이 배치됩니다. 이 중앙탑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대신 성스러운 물건으로 채워진 중앙탑을 제디라 부르고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탑의 구조를 파토라고 합니다. 파토의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중앙에 불상이 놓여 있고 그 앞에 예불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바간의 크고 아름다운 불교 사원 중에 대표적인 것은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건립된 쉐지곤 파고다입니다. 이 파고다는 1044년 미얀마를 최초로 통일한 아누라타 왕이 남부 몬주에 있던 따돈 왕국을 정복한 기념으로 건축을 시작하여 그의 아들인 짠치타 왕 때 완공된 바관 왕조 최초의 불교 건축물이자 바간의 국가유적 제1호입니다. 따돈은 미얀마 남동부 몬주에 있던 작은 왕국으로 기원전 부처님이 직접 방문하여 포교했다는 전설이 남아있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 국가였습니다. 아누라타 왕은 이러한 상자부 불교를 건국기념으로 삼기 위해 따돈의 마누아 왕에게 불교 경전 양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마누아 왕이 이 요청을 거절하자
아누라타 왕은 군대를 끌고 가 따돈을 멸망시키고 마누아 왕을 바간으로 끌고 와 유폐시켜 버립니다. 쇠지곤 파고다의 황금대탑 아래에는 그때 빼앗아온 부처님의 치사리와 결골사리가 봉안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쇠지곤은 황금 모래 언덕이라는 뜻으로 그 이후 건설된 수많은 파고다의 모델이 되어 미얀마 파고다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웁니다. 정방형의 기단 위에 48m 높이로 세워진 이 탑은 거대한 종을 세워놓은 모양이며 탑의 내부는 빈 공간이 없이 메워져 있습니다. 아난다 파토는 아누라타 왕의 아들인 짠시타 왕에 의해 1091년에 건축된 인도 양식의 아름다운 불교 사원입니다. 바간은 물론 미얀마의 대표적인 사원으로 손꼽히며 바간 왕조 초기에 만들어진 사원임에도 투박하지 않은 아름다운 외형과 높이와 넓이의 비율이 완벽한 구조 등으로 끊임없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높이 51m, 외부 각편의 길이가 53m나 되는 거대한 건축물로 이 사원은 네 면에 각각 길이가 18m인 돌출 현관이 있어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사원 내부에는 동서남북 방위별로 9.5m 크기의 거대한 불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쪽에 위치한 가섭불인 카사파불은 바로 앞에서 바라보면 우는 것처럼 슬픈 표정이지만 불상을 향한 채 뒷걸음질을 치다 보면 웃는 표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함께 저절로 미소 짓게 됩니다. 파토의 건물 안에는 둥글고 좁은 천장을 가진 통로가 있으며 두꺼운 벽을 따라 2층으로 된 아치형 창문들이 있어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통해 깊숙한 자연의 동굴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통로 벽에 있는 수많은 벽감 안에는 좌불상들과 고타마 부처의 생애가 80여 곳에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히말라야의 난다물라 동굴사원을 모델로 삼았다는 이 사원은 18세기 이전에는 난다 사원으로 불리다가 19세기부터는 아난다 사원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주요 제자 중 한 명인 독실한 수행자 아난다 존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인도어로 행복입니다. 12세기에 지어진 62m 높이의 탑빙류 사원은 바간에서 가장 높은 사원입니다. 멀리서도 흰색의 장중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중세 유럽에 성체가 서 있는 듯 보입니다. 아누라타 왕의 손자인 알라웅시투 왕이 건립한 이 사원의 이름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바간의 초기 양식 파토가 동굴식으로 수평적인 면에 치중한 반면 이 사원은 수직적인 면이 강조된 2층 구조로 내부 통로의 활용성보다는 위험있고 장중해 보이도록 높이를 강조해서 지었습니다. 그 자체가 아주 높게 건설되었으면서도 외부 장식 또한 길고 뾰족하게 만들어 하늘로 치솟아 보이는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파토는 네 방향으로 돌출 현관이 만들어진 초기 양식인 아난다 사원과 후기 양식인 고도발린 사원 사이의 과도기적인 중기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로카난다파야는 1059년 아누라타 왕이 건립했다고 하며 아누라타 왕은 실론의 왕에게서 받은 부처의 치사리를 동서남북 4곳의 제디에 안치합니다. 그중 남쪽에 있던 제디가 바로 로카난다파야입니다. 로카난다는 테라바 성벽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강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와야디 강은 동북쪽에서 흘러오다가 바간 지역에서 방향을 바꾸는데 로카난다는 고질 형성에 돌출된 부분의 언덕 위에 있어서 에와야디 강이 세 면으로 펼쳐집니다. 아누라타의 바간 왕국이 강력했을 때는 남쪽의 몬 지역과 라카인, 더 멀리 실론에서도 배가 올라와 이 지역에 정박했다고 하는데요. 높은 언덕 위에서 금빛으로 빛나던 로카난다 탑이 지표 역할을 하고 긴 항해의 기착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파야는 호리병이라는 부에서 유래된 말로 에와야 대강이 휘어드는 절벽 위에 위치하여 넓게 펼쳐진 강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바간의 다른 사원에 비해 작은 편으로 손잡이가 없는 밋밋한 원통형의 컵을 엎어놓은 형상인데요. 850년에 세워져 가장 오래된 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버마족 왕으로 불리는 타모다릿이 이 지역에 도시를 건설할 때 거대한 새와 거대한 멧돼지, 또 거대한 호랑이와 다람쥐, 그리고 호리병 박 등 네 동물과 한 식물의 위협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마침 태양족인 퓨왕가의 16세의 퓨소티가 바간에 와서 이들을 모두 물리쳤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후 왕의 딸과 결혼한 퓨소티는 후에 왕이 되어 5가지 재앙을 물리친 장소마다 탑을 세웠는데 바로 부파야가 호리병 박을 물리친 곳이었다고 합니다. 바간에 유피되었다는 따또네 왕 마누아가 1059년 아노라타 왕의 허락을 받아 세웠다는 마누아 바야는 내부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안치된 장소에 비해 너무 크고 꽉 끼는 듯한 불편한 모습의 삼존불이 놓여있는 뒤편에 와불 하나가 또 꽉 차게 누워있는 구조여서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거대한 불상들은 모두 동쪽을 향해 있고 오른손을 아래로 향한 항마인의 자세를 취합니다. 불상은 옷 장식 없이 몸 전체를 도금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행사의 일환인지 방문했을 때는 주황색 나는 천으로 몸을 덮어둔 상태였습니다. 방문객들이 이동하는 그 통로의 폭도 너무 좁아 배에 힘을 잔뜩 주고 겨우 통과할 정도였는데 포로였던 마누아 왕이 겪었을 불편함과 스트레스 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블상은 길이가 27.5m로 발톱의 크기가 사람 머리만 한데요. 발쪽부터 침견하게 되었을 때 어찌나 다리가 긴지 한참을 걸어가서야 부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턱 아래쪽에서 볼 때는 분명 웃음 띤 얼굴이었는데 머리 쪽으로 이동할수록 점점 심술궂은 표정의 바브를 만나게 되어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어느 순간 동시에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짠치타 우미는 쉐지곤 사원 근처에 있는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지어진 동굴 사원으로 짠치타 왕 때에 건립되어 왕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바간 시대에는 이곳이 주로 승려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원의 윗부분은 없어진 상태이며 아래의 본 건물만 사각형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내부는 초기 양식의 특징대로 천장이 낮고 채광이 좋지 않아 많이 어두웠습니다. 상부 구조를 받치는 기둥벽으로 인해 통로가 좁고 길게 되어 있었고요. 박쥐도 종종 날아다녔습니다. 햄펀의 후레쉬를 다 동원하여 이동하던 중 통로 일부와 천정에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도 무척 기억에 남습니다. 다만 많은 부분 훼손된 상태여서 석가모니와 관련된 그림으로 추정만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 몽골군이 들어왔던 시기에 그들의 모습을 남긴 그림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워낙 어두운 데다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만 남긴 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사원은 요청을 할 경우에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워낙 보수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 보호 차원이 아닌가도 싶었습니다. This one is also one of your memorial in your life. Yes. 지금까지 세계적인 불교 유적지의 하나인 미얀마 바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워낙 많은 볼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짧은 영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세계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미얀마의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문화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so fast for you, right into your
wanna